수학생들 이제 다음 주면 기말고사가 시작됩니다. 중3 기말고사가 다른 학년보다는 빠르게 시작되죠. 그러면 이제 3학년 마무리도 되고 좀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일단 3학년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가 빠르게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3학년 2학기 기말고사의 범위 중에 통계, 대표값과 산보도를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물론 여러분 학원에서 다 이미 했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한번 리뷰 생각으로 리뷰용으로 한번 이렇구나 라고 해서 앉아가면서 심심할 때 듣는 용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대표값과 산포도입니다. 대표값. 자, 학생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너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몇 점 맞았니? 라고 하면 지난번 중간고사요? 뭐 왜요?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몇 점이야? 라고 했을 때 반응은 다양할 것 같아요. 제가 수학선생이니까 말하는 내가 수학선생이니까 저 수학 뭐 95점 맞았습니다. 100점 맞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 지난번에 중간고사요 뭐 평균 뭐 85점 뭐 95점 맞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학생에 따라서 그때마다 다르게 표현을 할 텐데,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지난번에 점수 중간고사 정도를 물어보거나, 혹은 야 너네 반 학생들 요즘에 학생들 한 달에 용돈 얼마 받아?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반 애들은요 한 달에 한 2만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때 한 2만원 정도 받아요 라고 하는 말에는 대부분 평균이 녹아 있을 겁니다. 우리 반 애들 한 평균적으로 한 2만원 받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둘 게, 이제 오늘 알아두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해올게. 이 우리 집단, 그죠? 어떤 말하는 집단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 뭘로? 수로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때 뭐 집단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수가 쓰여지기도 하고, 집단의 특성을 한번 나타내기 위해서 수가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반에 한 달에 2만원 정도 받아야 하면 나는 그러면 한 달에 3만원 받으니까 우리 반 평균보다 많이 받겠구나 라고 해서 나의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할 수도 있고, 나는 한 달에 뭐 2천원 받는데 그럼 나는 용돈을 좀 적게 받는 건가? 라고 스스로의 위치를 한번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어른들에 가서는 뭐 국가적으로도 통계에도 많이 쓰이죠. 대부분 평균인데, 근데 이럴 수 있어.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내일 한번 가서 그러면 너네 반에 용돈이 얼마인지 한번 조사해볼래? 라고 선생님이 숙제를 한번 내줬어요. 조사해볼래요? 해서 내봤어. 그랬더니 실제로 3학년 일반 학생들의 용돈을 총 조사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1억이 나오더라. 1억?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는 돈이 굉장히 많아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유해서 학생에게 한 달에 30억씩 용돈을 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게 말이 돼요?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일단 그렇게 해서 우리 반에 받는 용돈을 싹 다 조사해봤더니 1억이 나오더라. 용돈이 1억이 나오더라. 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 반의 평균이 1억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그 1억의 평균이 우리 반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요? 특성을? 아니죠. 그죠? 우리 반 대부분 학생들은 뭐 한 2만원 정도, 2만원, 뭐 만원, 뭐 2만원 이렇게 받는데, 어떤 특정인 한 명이 30억을 받아요. 30억을 받으면 우리 반의 모든 용돈을 다 캐리해서 올려버리죠.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즉 우리 반의 특성을 나타내기에는 평균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평균이라는 개념을 보완할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자, 봅시다. 넘겨서. 그래서 대표값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값은 뭐냐? 자료의 중심 경향을 나타내어 전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에요. 전체 자료. 자, 얘기했죠. 전체 자료를 대표하는 거예요. 즉 우리 반의 특성, 뭐 어떤 집단의 특성, 어떤 자료의 특성을 대표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균, 이거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데, 평균이 많이 쓰이죠. 평균이 많이 쓰입니다. 평균을 어떻게 구하나요? 설마 평균 못 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한 달에 30억을 받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면 당연히 평균 못 구하는 학생이 있어요. 평균이라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자료가 1, 2, 3이 있다면 자료 1, 2, 3
1, 2, 3, 이 점수라고 봅시다. 1, 2, 3의 평균은 1과 2와 3을 더해서 뭐 자료의 개수 3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얘는 평균이 얼마예요? 2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이란 건 어떻게 한다? 평균은 그죠? 자료의 개수 분의 뭐야? 자료의 값의 총합입니다. 총합이에요. 그죠? 총합입니다. 이게 주로 평균인데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총합인데 자,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죠? 우리 반에 용돈을 조사하려고 총 해봤더니 1억이야. 1억입니다. 그죠? 1번은 10,000원을 받고 2번은 20,000원을 받고 3번은 30,000원을 받고 4번은 안 받고 5번은 20,000원 받고 6번은 뭐 한 50,000원 받고 이렇게 쭉쭉쭉 갔는데 30번이 1억. 아니야 30억 이렇게 받아요. 30억 310억이나 30억 이렇게 받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지만 그죠? 30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뭐 다 알아요 네가. 그죠? 3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딱딱딱딱 산술 평균을 했더니 우리 반이 총 몇 명이야? 30명이라고 따졌을 때 나누기 30 했더니 뭐 1억이 넘어요. 1억에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죠?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 물어보잖아. 선생님, 야, 니네 반이, 니네 반 평균 1억이냐? 니네 반은 뭐 부자들밖에 없네. 너 왜 얼마 받냐? 저 10,000원이요. 너는? 저 20,000원이요. 너는? 전 안 받는데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넌 얼마 뭐 한 2,000원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뭐야? 니네 방이 평균 1억인데 1억 받는 사람이 어딨어? 실질적으로 이 30명 중에서 1억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없고 한 명이 넌 얼마 받아? 30억. 에? 30억?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한 명 때문에 우리 반의 모든 반의 평균이 왜곡이 돼버리잖아. 그죠? 왜곡이 돼버려요. 우리가 완전 부자도 아닌데, 그죠? 혼자 막 부자인데, 그죠? 우리 반은 다 일반적인 학생들인데 왜곡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 반의 특성을 나타낼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사람은 보완을 합니다. 뭐? 중앙값 혹은 최빈값으로 이 평균을 보완합니다. 이 대표값의 평균으로 나타내는 대표값의 왜곡을 우리는 중앙값 혹은 최빈값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뭐냐? 중앙값은 뭐냐? 중앙값은 뭐냐면 자, 줄게 쓱쓱싹싹쓱쓱. 자, 중앙값은 뭐냐? 중앙값은 뭐냐면 일단 이렇게 있어. 1, 2, 5, 4, 3 이런 게 있어. 그렇죠? 요렇게 5개의 뭐 별량이라고 합시다. 별량인데 5개의 별량을 쭉 작은 수부터 나열해. 작은 수부터 적은 놈부터 앞으로 와. 그럼 1, 2, 3, 4, 5지. 자, 1, 2, 3, 4, 5입니다. 자, 이 중에서 센터가 누구냐? 센터. 3. 센터. 제가 센터입니다. 이렇게 3. 얘가 우리가 센터 중앙값이죠. 중앙값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1, 2, 3, 4, 5 5명이라서 센터. 자, 우리 걸그룹 같은 데서도 아니면 보이그룹, 걸그룹에서도 이렇게 5명을 세우면 센터가 딱 정해지죠. 센터가 제일 그죠? 누구야? 센터가 제일 잘생기고 이쁘고 그죠? 센터가 제일 눈에 띄는 멤버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멤버를 그 그룹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그 그룹을 얘기했을 때 이 멤버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멤버가 우리의 대표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누구야? 홀수일 경우에는 3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짝수가 된다. 짝수 6명인데요. 선생님 그럼 6명인데요. 자, 그럼 6명의 멤버의 그룹을 세우면 이렇게 V자로 세우면 자, 센터가 없죠. 센터가 그 투탑일 수도 있어. 그죠? 축구에서도 그죠? 스트라이커를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이값 여기서는 1, 2, 3, 4, 5, 6 중에서 사이값 누구? 3과 4 사이의 수 누구? 3.5 그죠? 3.5 또 쉽게 얘기하면 3 더하기 4를 2로 나눈 3.5 얘가 중앙값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자료의 개수가 홀수이면 가운데, 짝수이면 가운데가 없지. 센터가 없잖아. 그러면 얘네 둘의 센터값 위치한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입니다. 됐어요? 또 됐고. 최빈값. 이거 하나하나 세우자니 너무 귀찮은 거야. 그죠? 세우자니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우리 반 30명의 또 용돈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1번도 10,000원, 2번도 10,000원, 3번도 10,000원, 4번도 10,000원, 5번도 10,000원, 블라블라블라 해서 한 16명 정도가 10,000원을 받는데 그 뒤에 또 더 있어. 뭐 20,000원, 뭐 5,000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근데 계산이 귀찮은 거야.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죠? 30명에서 한 16명 나왔으면 한 과반수 이상 나왔잖아. 그러면 더 이상 얘보다 많이 나올 게 없겠네.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나온 값. 빈번하게. 최번값이 아니라
빈번하게 나오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그죠? 최빈값.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최빈값이라고 그래. 그죠? 아, 선생님, 근데, 이게 최빈값이 있는데, 내가 한번 알아봤더니, 5명을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10,000원 2명, 20,000원 2명, 30,000원 1명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선생님, 그러면 최빈값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나오는 값이라고 했는데, 1도 2개, 2도 2개 나왔잖아요. 이러면 최빈값이 2개가 되나요? 예. 에? 맞아요.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값이 2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료의 값의 도수가 모두 같지 않을 때 도수의 가장 큰 값이 1개 이상 있잖아요. 그 값이 모두 최빈값이에요. 1, 1, 2, 2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해요? 1, 2, 3, 4, 5. 5명인데 값이 다 달라요. 그럼 최빈값이 있어요, 없어요? 야, 있겠냐, 없겠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값이 없잖아, 한 번씩. 그래,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어요. 최빈값은 없다. 없을 수 있어요. 됐어요? 없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대표값 뭐라고 그랬어? 대부분 평균을 주로 평균일 때 산술평균을 싹 다 더해서 자료의 개수로 나누는 평균을 많이 쓰지만 평균이 왜곡될 수 있다. 그죠? 평균이 왜곡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보완하는 개념으로 중앙값 혹은 책임값을 구할 수 있다. 최빈값을. 자, 중앙값은 뭐다? 그죠? 걸그룹 5명을 세워. 5명이면 센터가 존재해. 1명이죠. 원탑입니다. 원탑 세워서 가운데 값이 중앙값을 낼 수 있고. 짝수면요. 짝수면 어떻게 돼? 투탑이겠지. 투탑이면 2를 더해서 그 가운데 있는 2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그죠? 가운데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 돼요. 또 다른 게 뭐 있어? 평균의 왜곡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타낸 게 최빈값,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값. 그죠? 그래서 자료의 도수가 모두 같을 때 최빈값은 없죠. 1, 2, 3, 4 모두 같아요. 그럼 최빈값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같지 않을 때 똑같은 게 2개 나오는데요. 그죠? 도수가 가장 큰 값이 1개 있으면 그 값이 모두 최빈값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최빈값입니다. 그 다음 뭘 하냐? 그러면 자, 우리가 대표값, 즉 대표값 우리 얘기하면 뭐 한 기준이 되는 값을 한번 정했다 생각하자. 기준이 정했어. 기준을 정했는데 중앙값, 최빈값, 평균 다 정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뭐다?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한번 알아보려고. 자, 이제 3포다 편차를 알아봤는데, 그래서 평균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자, 2명의 A와 B의 수학과 과학 점수를 비교해봤어. 수학과 과학 점수를 비교해봤단 말이야. 수학과 과학 점수를 비교해봤어. 그래서 수학과 과학을 시험을 봤는데 A에게 점수를 뭐라고 했더니 A도 평균이 50이더라. B도 평균이 50이더라. 그래서 야, 그러면 너네 둘의 평균이 50이면 니네들이 성적이 비슷하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3포도 중간에 선생님 전화가 와가지고. 자, 이게 3포도 A와 B에게 점수를 한번 물어봤어요. A, 너 이번에 점수 몇 점이니? 저 B 이번에 평균 50점입니다. B, 너는? 저도 평균 50점입니다. 뭐야? 너네들이 뭐 비슷하네. 그러니까 B가 그래. 아니에요. 쟤랑 저랑 같다고 판단을 내리지 마세요. 아, 기분 나빠요. 왜? 이 새끼는 이 새끼랑 하면 안 된다. 이 방송이니까. 그죠? 쟤는 수학이 51점이고 과학이 49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너는? 저는 수학 100점이에요. 과학은 빵점이고요. 야, 이 새끼 뭐 하는 거냐? 뭐야, 비슷하네. 라고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쌤, 저 수학은 100점 맞았는데, 과학은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있어서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빵점 처리됐어요. 평균 50점이에요. 아, 그렇구나. 똑똑해서 좋다. 근데 넌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자, 이 평균 둘 다 50이야. 평균이 50점인데 이 뭐야? 아까처럼 왜곡이 되는 거잖아. 수학이 51점, 과학 49점. 얘는 그냥 한 50점이라고 보면 돼. 그죠? 얘는 완전히 편중돼 있죠. 점수가. 그래서 너네 특성이 다르구나. 평균은 같을지라도 너네 특성이 다르구나. 선생님이 잘못 봤다. 왜? 이지방! 너 최고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자료의 내용까지 알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그죠? 너네도 알고 싶지 않니? 그죠?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수치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래서 자료가 평균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너는 극과 극이구나. B는. 너는 비슷하게 몰려져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A에 대한 점수가 수학이 51점, 과학이 49점, B에 대한 점수가 수학이 100점, 과학이 바꾸자. 자리를 바꾸자. 수학이 51점, 과학이 49점, 과학이 빵점, 수학이 100점이라 따지자. 그죠? 자, 그러면 확인해 보는 거야. 그죠? 확인해 보는 거야. 자, 너는 여기 평균이 50점인데 50점에서 수학이 몇 점이 떨어져 있니? 저 그러면 수학은 평균보다 1점 더 맞았어요. 저는 과학인데 평균이 1점 덜 맞았어요. 라고 할 수 있고, 너는 평균에서 수학 몇 점 맞았어? 저는 수학이 평균에서 50점 떨어져 있습니다. 너는 과학은 평균에서 마이너스 50점 떨어져 있네요. 라고 파악할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썼던 요거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에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이런 게 뭐야? 평균에서 떨어진 차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 이걸 편차라고 해요. 편차. 편중되어 있는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차이. 그래서 뭐다?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입니다. 편차. 그러면 편차인데, 자 봐봐. 얘 어때? 노란색으로. 너 어때? 수학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죠. 과학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죠. 빵점이니까. 자, 얘는 수학은 가까이 붙어 있죠. 과학도 가까이 붙어 있죠. 그렇죠? 자, 어때? 얘는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다. 얘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 엄청나게 흩어져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산포도가 많으면, 그죠? 분포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산포도예요. 뭐 이렇게 좀 얘기하면 산포도 산에 나는 포도인가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산에 나는 포도가 아니라 분포가 얼마나 흩어진 분포가 있는지. 그죠? 아들이 군대 가면 이제 산탄총 같은 게 있어요. 산탄총이 뭐냐면 총이 이렇게 총알이 바바바바 나눠지죠. 그래서 산탄총이 뭐야? 탄이 흩어져서 이 안에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을, 그죠? 죽여버리는 거야. 이거 산탄총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 흩어질 산입니다. 분포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나타낼 정도를 수로 나타낼 거예요. 산포도야. 이제 어때? 대표가 평균에 몰려 있죠. 몰려 있으면 산포도는 작아지는 거예요. 몰려 있으니까 작아지는 거야. 흩어져 있으면 산포도가 흩어진 정도가 커지죠. 라고 하고, 좀 전에 얘기했죠. 편차는 뭐다? 편차는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그럼 봐봐.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막대 그래프 같은 거 옛날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막대 그래프가 뭐 있었고, 만약에 평균이 이 정도였으면, 그죠? 여기 또 좀 더 있어야겠다. 평균이 이 정도였으면 여기서 빈 부분을 얘가 채워주고, 여기서 요만큼 남는 부분을 얘가 채워줬으니까 평균이 이만큼 나오잖아.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남는 부분에서 덜어주고, 모자라는 부분에서 남는 부분에서 가져온 거야. 그래서 높이를 일률적으로 맞춰준 거잖아요. 그래서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될 수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죠? 왜? 여기서 1점 모자란 걸 얘가 채워줬으니까 애당초 편차는 0이잖아. 그죠? 그래서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얘는 양수고, 평균보다 높다면 양수고, 평균보다 작다면 음수겠지. 자, 그러면 이 범위를 한번 나타내기 위해서 이 편차의 총합은 0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산포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하게 편차를 더해서는 우리가 이 자료에 특성을 알아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한다? 분산이라는 걸 구한다. 그죠? 얼만큼 흩어져 있는 거를, 그죠? 나타내고 싶다. 근데 분산의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선생님 떨어진 거를 절대값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그게 아니고 편차에 제곱을 해버려. 편차의 제곱을 해버리면 이거 어때? 여기에 있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자, 우리는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그래서 자료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이거를 우리가 그 정도를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편차를 그냥 단순하게 더해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돼서 0이 돼버린단 말이야. 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때? 거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자 이거야. 거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어때?
거리 개념을 생각해서 더해주려고 했더니 애당초 편차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서 더하면 0이 되더라. 그러면 단순하게 더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절대값이라는 거지 편차의 제곱을 쓸 건데 절대값은 나중에 이건 뭐 함수 연속 개념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쓰지 않아요. 이거는 단순하게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편차의 제곱을 해. 왜? 이렇게 생각하죠. 편차의 제곱. 어떤 수를 제곱을 해주면 편차의 제곱을 해주면 이 수 자체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겠지. 양수가 나온단 말이야. 혹은 0이 나오든지.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해주면 그 다음에 또 봐봐. 작았던 평균부터의 거리가 제곱을 해주면 아주 크게 나타나죠. 제곱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그죠? 확실히 더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편차를 제곱을 때려. 편차의 제곱을 합니다. 편차의 제곱을 해서 이거를 자료의 개수로 나눕니다. 개수로 나눠요. 즉 편차를 제곱해서 그죠? 편차의 제곱의 합에서 뭐 자료의 개수로 나눕니다. 자료의 개수로 나눈단 말이야. 얘를 우리가 분산이라고 그래요. 분산. 그죠? 분산. 편차의 제곱을 싹 다 더해. 그 다음에 자료의 개수로 나눈다. 분산. 그죠? 사실 뭐야 이거?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이라고 매도 되겠죠. 평균. 그죠?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이라고 편제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편차의 제곱의 합을 쭉 해서 그 평균을 매기는 걸 우리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산 자체는 뭐야? 어떤 자료의 수를 제곱으로 튕긴 거잖아. 그죠? 제곱으로 해줬기 때문에 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그리고 근데 이거는 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더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수를 계산하기엔 용이해요.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를 보기가 용이하단 말이야. 그죠? 뭐 1그룹하고 2그룹하고 실질적으로 편차가 1밖에 차이 안 나더라도 제곱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어. 그죠? 편차가 A 편차는 1이고 B B그룹의 편차는 2라면 편차를 제곱하면 1이고 4가 돼서 서로의 차이가 3이 날 수도 있단 말이야. 확실하게 보이죠? 그래서 싹 다 제곱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그 합을 평균으로 나누면 그게 분산이에요. 자, 봐봐. 그럼 분산에 단위가 있을까요? 단위가 없죠. 분산에는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분산은 단위를 쓰지 않아요. 쓰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왜냐면 이건 제곱한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아예 달라지겠지. 그죠? 그래서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죠? 여기를, 자, 분산을 해서 제곱을 했어. 제곱을 한 건 이 제곱을 튕긴 값, 우리가 임시로 해놓은 값이고, 이거를 우리는 하나의 별량당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고 싶어서 지금 이거 한 거잖아. 그래서 분산에다가 뭐다? 루트 분산. 즉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이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됩니다. 쉽죠? 표준 편차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봐봐.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분산이 작다. 이건 무슨 뜻이야? 그죠? 평균에 모여 있다. 평균에 모여 있다. 라는 거야. 됐죠? 분산이 작다. 또는 표준 편차가 작다. 라는 건 평균에 모여 있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래프가 두 개 있다. 자,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자, 빵점부터 여기에 100점까지가 있습니다. 100점까지가 있고, 여기 학생수라고 해요. 학생수, 인원, 학생수, 인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 둘 중에서 A, B 중에서 어떤 반이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반이? 3초를 줄게요. 1, 2, 3. 자, 정답은 A반이죠. A반에 평균에 모여있는 학생이 많죠. 평균이 모여있는 학생이죠. 평균이 만약에 이게 둘 다 50이라고 하면, 자, 모여있죠. 많이 모여있죠. 그래서 이 주의해야 돼요. 학생 인원수가 여기 훨씬 많죠. 많이 있는데 모여있다? 그러니까 얘는 분산이 작다고 할 수 있어요. 됐죠? 얘는 어때? 그래프가 얘가 고르게 퍼져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빵점부터 100점까지 다양하게 고르게 많이 퍼져 있는 거죠? 그럼 얘는, 그죠? 자료의 분포 상태가 얘는 고르다고 할 수 없는 거야. 그죠? 요런 페이크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프가 일자로 나와 있으니까, 자료가 고른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됐죠? 일단은 여기까지 빠르게 하고요. 지금 또 수업이
들어갈 수업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추가로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뿅!